네, 오늘 저희 서강대학교 경제학부의 허준영 교수님 나오셨고요. 네. 오늘 아마 시장에서 많이들 고민 많으실 텐데 그런 고민 좀 나누는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학생의 입장에서 네.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한번 예리한 질문 한번 가시죠.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글로벌 랩은 처음 나와주시는 것 네, 같은데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예. 이제 바로 본격적인 질문 네, 들어가도록 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그 경제학부 교수님이시잖아요. 네네네. 직접 주식 투자 많이 하시나요? 제가 3프로 TV에 감사하는 게 예. 제가 11월 18일 날 처음 나왔었는데요. 예, 그때 예. 이제 악플이 달린 부분이 있더라고요. 학생들이 얘기해 줬는데 예. 어디냐면 주식 투자를 안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예. 주식 투자 안 하는 사람이라 싫다 뭐 이런 얘기들이 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씩 하기 시작했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한 달 좀 지나서 예. 아직 뭐 수익률을 말씀드리기에는 너무나도 어린 주린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좀 쉽지 않아가지고. 네네네네. 예. 그럼 이제 저희 오늘 뭐 경제학부 저희 학생들한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네네네. 예. 사실 이번에 이제 뭐 G20 보게 네. 되면 네. 한국 만약에 제가 코스피를 잠깐 말씀드리면 네네네. 뭐 많이 이제 변동성이 좀 있었고 네네네.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인데 네네네. 왜 그럴까요?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G20 중에 19위고 저희 19위, 밑에 예. 19위고 저희 밑에 이제 러시아가 있고요. 예. 그래서 한 20% 넘게 빠졌고요. 예. 20% 넘게 빠진 나라가 이제 한국하고 러시아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미국이 한 10% 빠지고 예. 일본이 한 9% 정도 빠졌더라고요. 예.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결국 보면은 우리나라 기업 구조가 가진 특징. 그러니까 사실은 그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합치면 예. 20%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반도체 경기가 지금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게 제일 큰 이유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경제가 또 가진 어떤 펀더멘털에서 좀 약한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사실 되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GDP의 한 40% 가까이가 수출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나라의 또 40% 정도의 수출을 어디다 하냐면 중국에다 합니다. 근데 중국이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래서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니까 무역 실적 적자가 자체가, 3월부터 거의 8개월 연속 지금 네거티브 무역 적자가 나고 있고요. 뭐 이렇게 보면 사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이 조금 의심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이 한국 시장을 좀 덜 매력적으로 보이게 한 또 하나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거기 이어서 보게 되면은 사실 글로벌 전반적으로 지금 뭐 거시 경제가 좋지 않으니까 네네네. 매크로가. 네네. 그럼 내년에도 이렇게 시장을 좀 안 좋게 보시는지 네. 아니면 오히려 아니다. 내년은 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네. 시장일 수도 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상반기는 조금 몸을 사리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상반기에 저희가 너무나도 궁금한 두 가지의 불확실성 부분이 좀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 금리를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갈 건지가 첫 번째 이슈일 네.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제 저희 오늘 말씀 나눈 것 중에서 나오겠지만 중국이 어쨌든 간에 빗장을 풀었잖아요. 네. 제로 코로나 정책 이제 폐기하고 가는데 그러면 중국이 얼마나 반등을 해서 올라올지 한마디로 바꿔 얘기하면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하고 나서 중국이 얼마나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롭게 경제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지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국이 예. 사실 전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예. 18% 정도 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국이 어떻게 풀지가 사실은 내년이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인데 이게 보면 사실 상반기에 조금 조짐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1월에 춘절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얼마나 퍼질지 그것을 중국의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되게 많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직도 백신을 100% 자국 백신만 맞게 한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이제 미국산이나 다른 나라 백신에 비해서 조금 더 이제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보통을 예.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사실 코로나의 실질적인 어떤 백신에 지금 그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떨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뭐 이 요번 코로나의 어떤 악재가 좀 지나가면 그게 뭐 바닥이 되고 네. 다시 중국이 기환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네네. 그 부분도 그렇게 뭐 동의하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중국은 사실은 반등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가 목표했던 성장률이 5.5%인데 지금 뭐 나오는 숫자들 보니까 한 4.8% 정도 나올 것 같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저효과라는 것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보면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좋아질 것 같은 또 하나의 이유는 어쨌든 간에 10월 달에 당대회, 20차 당대회가 있었잖아요. 그 네. 이후로 어쨌든 간에 강하게 재정
통화 이쪽 정책을 확장적으로 갖고 가서 한번 드라이브 걸어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내년 경제는 약간 올해보다는 조금 더 희망적인 중국 희망적이다. 경제의 희망적인 요소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 결국 시장에서 계속 봤던 게 인플레를 이슈로 하고 또 연준이 금리 인상할 때 계속 인플레를 계속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내년에 또 이 인플레가 화두가 될지 아니면 이 화두가 인플레보다 약간 고용 쪽으로 넘어가게 될지 혹은 다른 매크로 지표를 좀 봐야 될지 매크로를 볼 때 내년에 좀 핵심으로 봐야 될 건 어떤 포인트가 될까요?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물가 얘기를 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좋은 말씀을 주신 게 미국의 연준의 목표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물가 안정이고요. 또 하나는 고용 안정입니다. 근데 보면 지금 고용 쪽에서는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4번 연속해서 막 올렸는데도 고용이 견조해요. 그러니까요. 실업률이 올라가야 되는데 잘 안 올라갑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들이 있어요. 근데 예. 결론은 아직 잘 우리가 모른다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20년에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예. 이거 공급 측면하고 수요 측면에서 되게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공급 측면에서는 글로벌 공급망이 망가졌고요. 예. 수요 측면에서 보면 대면으로 하던 서비스 업종에서 지금 비대면 쪽인 상품 쪽으로 수요가 확 이동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저희가 Great Resignation이라고 보통 부르는 대사직, 미국에서 사람들이 막 잡을 관두는 일이 벌어졌었고요. 예. 그리고 2020년 6월부터는 미국 정부가 전례 없이 GDP의 20%가 넘는 재난지원금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이런 일들이 정말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고용시장에 미국의 노동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아직 모른다. 아직 우리가 알아야 될 뭔가 것이 너무나도 많이 소화를 하고 남아있다는 있는 거의 중이다. 부분인 거죠. 지금 실업률이 안 올라가는 부분들도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또 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민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대사직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일을 관두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 시장이 지금 구조적으로 노동 수요가 노동 공급보다 많은 상황이다. 그래서 만성적인 어떤 공급 부족에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의 입장을 빌어서 생각해 보면 금리를 조금 더 올리더라도 실업률이 되게 빨리 튀일 것 같지는 않은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걸로 돌아가면 고용은 괜찮으니까. 네. 그러면 물가가 지금 물가 안정을 해야 되는데 물가가 너무 지금 올라가고 있으니까 물론 물가가 정점은 지났다고들 많이들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여전히 7.1%가 11월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연준의 물가 목표는 2%인 거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렇죠. 아주 멀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뭘 할 거냐? 당분간은 물가를 갈 거인 거죠. 그리고 저번에 FOMC에서 12월 달에 FOMC에서 제이 파월이 얘기했던 얘기가 의장이 얘기했던 건 결국은 예, 우리는 물가 보고 가겠다. 계속. 가겠다. 그 굉장히 결기를 보여줬었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또 시장이 한번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었고요. 아니 네. 그럼 교수님께서는 그 목표 2% 뭐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네. 예, 뭐 정말 실현 가능한 수치가 될지. 재밌는 게요. 예. 그 연준에서 향후에 물가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 FOMC가 끝나면 예. 이제 그것들을 1년에 한 4번 정도 집계를 해서 보여주잖아요. 네네네. 근데 보여줄 때 보면 항상 한 3년쯤 후에 가면 2% 근처에 가 있을 거다라는 건데요. 3년 전에 항상. 네. 근데 시장에서의 3년은 정말 여기서 안드로메다와 행성과도 같이 먼 그걸 예상할 수 없는 3년인 거죠. 그쵸. 아주 멀죠. 네, 아주 멀죠. 사실은 당장 내일, 당장 일주일 후가 어떻게 될지가 궁금하실 텐데 예. 3년이라는 숫자는 정말 아주 멀리 있는 약간 숫자인 거죠. 막연한 네, 하나의 네, 어떤 네. 어딘가. 네, 뭐 어딘가에 네, 우리는 그렇게 갈 거다. 아. 가게 될 건데 아주 오래 걸릴 거다. 뭐 그런 얘기죠. 네. 그러면 교수님께서 개인적으로 전망하신 내년에 인플레는 좀 급격한 하락을 예상하시나 아니면 내년도 좀 만만치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먼저 얘기 드리면 약간 꼬리가 길어진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데 네. 그게 그러니까 생각보다 빨리 안 내려갈 것 같은 게요. 되게 재밌는 게 12월에 나왔던 연준 전망이 굉장히 재밌어요. 경제 전망이. 저희가 이제 PCE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연준이 많이 보잖아요. 보면 이거를 부분을 나눕니다. 그냥 PCE가 있고 코어 PCE라는 게 있잖아요. 네. 식료품이랑 에너지 제외한 거. 네네. 내년에 보통은 무슨 일이 있냐면 그냥 PCE가 코어 PCE보다 보통 높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해도 그렇고요. 지금 보면 그냥 PCE는 5.5, 코어 PCE는 4.7이거든요. 네. 근데 내년에 보면 그냥 PCE는 3.1로 가 있고요. 네. 코어 PC가 3.5로 가 있습니다. 어.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PC가 더 낮다는 건 식료품이나 에너지 가격은 내려갈 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올해 6월에 피크를 치고 계속해서 내려갈 거라고 보는 거 네네. 같아요. 근데 코어 PC가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건 이게 인플레이션의 불이 딴 데로 옮겨 붙었다는 얘기죠. 어디로 옮겨 붙었냐 보면 지금 미국에서 제일 이슈가 되는 부분이 서비스 중에서도 비주거 서비스.
주거 서비스 부분은 새로 갱신하는 그 렌트들 보면 조금씩 내려가고 있대요. 네네. 근데 비주거 서비스 이게 뭐냐면 교육, 보건, 의료, 교통 이런 부분이거든요. 한마디로 노동 집약적인 굉장히 노동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웨이지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이 부분이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 저희가 보통 인플레이션이 언제 그렇게 꼬리가 길어지냐라고 보통 생각을 할 때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게 웨이지랑 그러니까 임금이랑 인플레이션 사이에 서로 이제 악순환이 벌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인플레이션 조금 잘 안 잡힌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인플레이션 올라가니까 사실은 나는 근로자 입장에서 더 받아야 되고 더 받다 보니까 펌 입장에서는 그렇죠. 생산 비용이 올라가니까 그렇죠. 또 물건 가격 올릴 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가 있는 건데요. 결국 이건데 제 생각에는 그래서 조금 인플레이션의 꼬리가 길어지지 않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코어 인플레이션이 약간 그 높아질 것 같다라고 보는 것도 막 이런 요소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인플레이션이 뒤가 좀 길게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죠. 알겠습니다. 참. 흔히들 말하는 인플레이션이 스티키하다는 표현 자체가 구조적인 문제들이 좀 있다 그런 게 보니까 있을 것 같다. 시장에서 사실 좀 빨리 내려가면 좋은데 그러니까. 시원하게 해결되긴 좀 쉽지 예, 않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부담되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 글로벌 또 시장을 보게 되면 일본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이제 계속 고집스럽게 버티고 있다가 이제 뭐 금리 인상 이제 나섰는데 이게 진짜 글로벌적인 경기 침체 우려가 아니냐 뭐 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의견이 좀 많이 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본은 그걸 한 거는 여러 가지로 저도 이렇게 알아보니까 네. 뭐 일본 중앙은행의 입장은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금융시장, 특히 채권시장의 펑션을 이제 정상화하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절대로 완화적인 우리가 정책을 벌이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장기금리 운용폭을 좀 넓혀줬죠. 일드 커브 컨트롤을 하는 나라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금리 인상, 장기금리를 인상한 건데요. 네네. 근데 사실 이거 계속해서 타이밍을 보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 구로다 총재가 이제 지금 총재인데요. 네네. 10년을 했습니다. 2013년에 들어왔고요. 두 텀을 해갖고 내년에 2023년에 4월에 퇴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의 예상이 뭐였냐 하면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바뀌면 그때 되면 아마 이제 통화 정책이 조금 바뀔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보다 지금 빨리 통화 정책이 약간 선회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네. 계속 상황을 보고 있었대요. 일본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엔고랍니다. 엔이 엔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걸 굉장히 걱정하는 게 일종의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게 저희가 1985년에 있었던 프라자 합의부터 시작된 약간 포비아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 엔고가 너무 벌어지면 안 되니까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엔고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금리를 못 올리고 있었던 것도 하나였는데 최근에 엔화가 굉장히 빨리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적기라고 생각한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엔고 걱정할 필요가 없을 때 이걸 좀 해놓자라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일본이 가는 것 같고요. 네. 그렇게 가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원화, 엔화, 위안화가 이제 같이 움직이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치가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게 있으니까 최근에 보면 이제 우리 환율도 좀 많이 떨어지는 부분도 일정 부분 거기서 오는 것도 있고 저희 경제에 약간 숨통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것 같긴 한데 일본이 어느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빠르게 긴축 모드로 다시 갈지 그거는 사실은 조금 좀 지켜봐야 지켜봐야 될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 미국 보면 의외로 노이즈가 제일 많은 국가가 중국인데 맞아.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씩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네. 혹시나 교수님께서 경제학자로서 바라보는 중국의 내년도 움직임 혹시나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내년에는 뭐 중국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가 되게 이슈일 것 같아요. 되게 이슈일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국은 오히려 코로나 이슈가 제일 지금 클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상황, 지금 당장은 제로 코너로 버리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정책을 보니까 코로나 총 확진자 이제 발표 안 하겠다. 그리고 확진자는 한 달에 한 번만 공개하겠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 그럼 이제 믿을 수가 없잖아, 사실. 그 중국 예. 안 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거? 그러니까 뭐 샥을 나눠서 주는 거가 나을지 아니면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씩 빡 주는 게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중국 경제는 결국 내년에 이제 코로나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제일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한테 너무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랑 중국이랑 지금 경제적인 부분에서 너무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어떻게 풀려나갈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세계 경제 전망이 나오는 거 보니까 22년 10월에 나왔던 IMF 세계 성장률 내년 전망치가 2.7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였어요. 그 이후에 11월 달에
블룸버그 2.1, OECD 2.2, 어. 뭐 이런 식으로 글로벌 IB 6개 평균 2.1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어. 근데 이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시겠지만 네. 2000년대 이후에 세계 경제가 2%대 초반 성장했을 때는 딱 3번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2001년에 스탁마켓 크래시 있을 때, 그 닷컴 버블 꺼졌을 때, 예. 그때가 2.1% 성장, 예. 세계 경제. 그리고 2008년, 2009년 금융위기 때인데 내년에 2.1 찍고 있잖아요. 그 글로벌 IB들이나 이런 쪽에서 예. 2.1이 무슨 숫자냐면 2008년에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2.1이었습니다. 아. 근데 2008년에 9월에 예. 9월 15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리먼 브라더스 파산하고 그때부터 이제 전조가 있고 시작을 하게 됐었잖아요. 그때랑 비슷한 상황일 거라는 게 내년의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작돼서는 역성장하고 뭐 그러긴 했었는데 예. 결국 이제 그만큼 내년 경제는 좀 위중한 부분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좀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뭐 2.1, 뭐 2.2 이 정도 수치가 이제 내년의 어떤 경제 성장률인데 그럼 내년도 그러면은 계속 힘든 시장이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저희가 봐야 될까요? 뭐. 네, 사실은 금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금리가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데 예. 세계 경제에 큰 탈이 없기를 바라는 것도 말이 안 어떻게 되는 보면 거죠, 진짜. 약간 이거는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사실. 뜨거운 아이스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간결합니다. 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런 얘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은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는 안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우리 경제도 성장률이 지금 나오는 전망치가 보니까 예. 제일 긍정적이었던 게 IMF 10월 달에 나온 게 2% 성장이었는데 그 이후로 나온 것들을 줄줄이 보면 다 정부 1.6, 한국은행 1.7, 예. 뭐 ADB에서 나온 거 1.5, 막 이런 숫자들이니까요. 음.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보면 예. 사실은 이것은 저희가 겪었던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 0.8% 성장했고 예. 코로나 때 역성장했고 이런 시점을 빼보면 거의 가장 안 좋은 가장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야. 물론 반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많은 부분이 글로벌 팩터가 작용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도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내년 한 해를 또 어떻게 뭐 정책적으로도 뭐 네. 준비를 해야죠. 아 그러면 제가 또 이어서 계속 질문이 막 네. 연결이 되는데 그 내년도 만약에 좀 힘들다는 어떤 시장의 기조가 좀 있다면 저희 교수님께서 보시는 네. 그럼 나는 이게 자산을 나 이런 쪽으로 이렇게 배분을 좀 해야겠다. 어디를 어떻게 보시나요? 뭐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채권이 될 수 있고 주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네. 어떻게 보시는지 교수님 보시는 지금 먼저 생각하기로는 현금이죠. 그러니까 현금. 상반기에는 현금을 갖고 예. 계시는 게 저라면 어. 상반기에는 현금을 가지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예. 하반기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상반기의 이벤트들이 어떤 식으로 풀려나가는지를 봤을 때 이제 하반기에 움직이는 게 조금 더 합당해 보이고요. 그때 되면 사실은 생각보다 저희가 안 좋을 때를 겪다 보면 좋을 때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나 그리고 너무 좋다 보면 안 좋을 때 생각이 또 안 나고요. 사람 그렇죠. 마음이라는 예. 게 되게 숏메모리인 것 같아요. 예. 지금은 되게 모든 게 다 안 좋아 보이지만 예. 지금 이렇게 모든 게 다 안 좋아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 글로벌 인플레이션,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금리 너무 빠르게 올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 이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안개가 걷히면 그때 되면 저희가 시계를 확보하고 뭔가 시야를 확보하고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이 빠르면 내년 하반기에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빠르면 내년 하반기? 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반기도 저는 웬만하면 뒤쪽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3분기보다는 4분기 쪽으로?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쩌면 내년에 혹시라도 저를 다시 불러주시면 저 3% 때문에 주식해갖고 망했어요라고 얘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 모르는데 예. 뭐 그렇게 되는 거가 저는 괜찮은데 뭐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뭐 사실 주식 투자하시는 혹은 투자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어쨌든 투자를 시작하셨으면 뭐 미국의 대형주들도 투자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성장주들이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굉장히 많이 할인되어 있고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종목들을 내년도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만약 금리 인하가 되면 이런 종목들이 다시 살아날 거로 보시는지, 아니면 뭐 가치주나 좀 더 보수적인 스탠스로 보시고 계신지. 그 제가 생각하기에 이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2001년에 아까 저희가 그 닷컴 버블 꺼지면서 주식 시장 폭락했었던 얘기를 드렸잖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사랑하는 주식들, 미국의 대형 주식들, 대형 회사들, 예를 들어서 애플, 아마존, 테슬라. 네. 아마존, 애플 그리고 엔비디아 다 2002년에 세상에 등장한
그러니까 그 닷컴 버블이 꺼지고 나서 그 환란 중에 등장한 친구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디선가 기술 혁신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어디선가 성장의 모멘텀은 계속해서 생기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지금은 안개가 너무 시장에 짙게 껴서 누가 조금 더 매력적이고 누가 덜 매력적인 녀석인지 분간할 수가 없고 분간할 여력이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지금요. 네. 근데 그 안개들이 조금씩 거치다 보면 여전히 누군가는 더 매력적이고 여전히 누군가는 더 성장할 녀석이고 여전히 누군가는 조금 더 기술 혁신을 하고 있는 녀석들이고 그런 녀석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야겠죠. 알겠습니다. 아까 전에 뭐 여러 이제 뭐 저희 자산 배분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학부 교수님이 보시는 네. 가상화폐 시장 뭐, 어떻게 보시나요? 솔직하게 정말. 가상화폐 시장이요? 예. 나 이거는 예. 난 자산으로 안 본다. 아니다. 이거 자산으로 볼 수 아니요. 있다. 자산으로는 보여요. 자산으로는 저는 보이는데요. 예. 그리고 제 주위에 경제학부 교수님 중에 그거에 굉장히 진심이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거를 재밌다. 진심이시면서 예. 공부까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 그것으로 논문을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경제학부 교수님. 경제학부 교수님, 뭐 실명을 제가 거론할 예, 수 예, 없지만요. 그 계신데 저는 그분들 보면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분들이 우리가 이해 못하고 있는 반 스텝 정도를 먼저 가고 계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하긴 하거든요. 근데 경제학과 경제학부 교수님들한테 보통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경제학부 교수들이 왜 돈을 못 버는지 알아? 이거 물어보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럼 빚지기 싫어해서 그래. 빚지기 싫어해서. 네, 그러니까 빚지는 걸 극도로 싫어해서 경제학부 교수들이 레버리지 못해갖고 이건 뭐 돈을 잘 부채다, 못 번다 뭐 이렇게 부채다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뭐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그게 예. 이제 그걸 좀 확대 해석해 보면 결국 되게 리스키한 걸 안 하려고 하는 성향들을 갖고 있지 않을지. 물론 그 중에서도 리스키한 거 하신 분 계시고요. 네. 근데 전체적인 성향을 봤을 때 평균치를 보면 약간 리스크를 좀 회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으신가. 저도 예.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예. 그래서 저라면 아직은 할 엄두가 나진 않지만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코인? 가상자산은 안 들어가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들어가면 아마 이혼 당할 것 같습니다. 3% 나오셔가지고 이혼 당하시면 안 되죠. 네, 큰일 나죠. 네네네. 절대 안 되죠. 근데 재밌네요. 네. 그 논문까지 쓰고 계신다는 거. 네, 맞습니다. 오. 심지어 뭐 그분은 컴퓨터 사이언스에 계신 분들이랑 같이 논문도 쓰고 막 되게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서 되게 뭐 가끔씩은 되게 존경스러울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시장에 대한 어떤 의견도 뭐 정말 반반으로 나눠서 대립을 하고 있는, 뭐 대립이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각자 의견을 이렇게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네. 뭐 그렇게 또 보시는 거죠,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경제 원론이 이제 저희 경제학과 가면 1학년에 배우는 책인데요. 예. 가장 이제 기초적인 책이면서도 가장 베타 테스트가 다 끝난 얘기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있는 얘기는 믿어도 되는 얘기들인 거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검증을 받고 받아서 살아남은 얘기들의 기초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있는 머니의 세 가지 펑션, 기능을 보면 네. 가상화폐는 이제 머니로 볼 수는 없는데 라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럼 머니로 못 보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우리가 그래도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 수단으로 볼 거냐 아닐 거냐라는 것은 사실은 그 펀더멘털을 뭘로 볼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달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믿지는 않지만 네. 또 안 믿는다고 하면 악플 달릴 것 같긴 한데 저는 믿지는 악플 않지만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저는 믿지는 않는데 네, 뭐 경제학과 교수님 중에도 여기 진심닷컴이라고 써 있지만 진심이신 분들도 꽤 계신다. 뭐 이런 얘기 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또 PR도 네. 네. 예, 진심닷컴. 네, 진심닷컴. 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일단 좀 섹터로 좀 들어가서 네네. 사실 뭐 지금 엔비디아 또 많이 물리신 분들 많이 네, 계시거든요. 네. AMD 뭐 네. 내년 반도체가 네네. 이 섹터가 다시 네네. 뭐 돌아올까? 네네. 아니면은 이 겨울이 계속 지속될까? 네네.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뷰가 뭐 갈리긴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간에 지금 반도체 시장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간 뭐 이유 중에 가장 크게 또 보면 결국은 이제 아까 한 얘기 계속 하게 되는데 네. 뭐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하니까 사실은 설비 투자도 굉장히 많이 제한적일 줄어들고. 수밖에 그렇죠. 없고 또 전 세계에서 반도체를 가장 많이 수요하는 나라인 중국이 저렇게 안 좋았었으니까 사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예. 이게 언제까지 갈 거냐? 그러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개로 계속 얘기가 그래. 계속 원점으로 회귀를 하는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빨리 거치느냐랑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네. 보니까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 와중에서도 삼성전자는 평택의 제사 공장을 짓고 있고. 예, 짓고 있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또 다음 스텝을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예. 이런 걸 보면 사실 장기적으로는 돌아가겠죠. 음. 반도체가 사실은 뭐 저희 삶에서 이제 뭐 없어서는 안 될 부분들로 가는 거고, 네. 뭐 사실 PC랑 스마트폰 뭐 그러니까요. 너무 중요한 부분인 건데 음. 돌아가겠지만 당장 이제 내년에 경기가 안 좋을 것, 그리고 중국이 어떻게 될지 아직 잘 모르겠는 부분, 네. 미국이 얼마나 저렇게 계속해서 연준이 갈 건지 잘 모르겠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풀려나가느냐에 따라서 안개 속에 안개 속. 사실 뒤돌아봤을 때 우리가 한때 반도체 때문에 고민을 했었지. 그때가 저점이었는데. 그때가 분명히 이럴 저점이었어. 거야. 뭐 이럴 네.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진짜로. 같아요. 네. 점점 제가 이렇게 경제학자가 아니고 무슨 점성술사가 돼가는 것 같긴 하지만 너무 좋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경제학자인 교수님께 물어봐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은 결국은 다들 이야기한 건 리세션,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참여자를 약간 헷갈리는 게 첫 번째는 경기 침체가 오긴 오는데 그게 아주 강할 거냐, 딥할 거냐, 아니면 슬라이트 할 거냐, 얇게 올 거냐, 그거 궁금한 것 같고. 그리고 만약 딥하게 오면 이게 리세션이 아니라 크라이시스, 뭔가 신용의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거대한 위기로 막 가는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경제학적으로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시니 그게 궁금합니다. 굉장히 좋으신 질문 같아요. 저희가 보통은 잘 혼동을 하는, 저도 그런 것 같고요. 혼동을 하는 것 같은 게 감기가 살짝 걸린 거냐, 아니면 뭐 이 감기 와중에 뭔가 되게 중병이 한번 빵 올 거냐. 그러니까 몸이 안 좋아지는 건 둘 다 똑같은 건데 이게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은 리세션 얘기를 하면 내년 리세션 쪽으로 가는 것 같긴 한데 미국 경제가 한 0.5% 정도 성장할 거라고 하거든요. 보통. 네. 근데 그 저번에 12월에 FOMC 때 기자 간담회 때 파월 의장한테 어떤 기자가 물어봤어요. 내년에 그럼 리세션 가는 건가요? 물어봤더니 파월 의장이 내년에 0.5 파지티브 성장할 거고 아직 리세션이라고 말할 단계가 아니야. 뭐 이렇게 물론 시장을 안심시켜야 되는, 시장의 기대를 매니지해야 되는 입장으로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미국 경제는 어쨌든 간에 중병을 앓는다기보다는 지금 고용 시장도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중병을 앓는다기보다는 마일드하게 리세션이 왔다가 지나갈 거다라고들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보통은 그래서 뭐 아이비들에서 보는 거는 한 5분기 정도의 리세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하진 않고 가볍게 리세션이 갔다가 들어오는 걸로 오고, 그리고 이제 뭐 그런 면에 있어서는 중국 경제만 생각보다 잘 버텨주고, 그럼 미국 중국 합하면 전 세계 GDP 한 40%가 넘거든요. 거기다가 근데 유로존은 내년에 한 0% 정도 성장할 거라고 그러니까 성장을 못할 거라고 보는 게 뭐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유럽이고, 에너지 쪽에 다행히 올해 겨울에 쓸 에너지들은 좀 준비해 놓은 것 같다는 얘기 있는데, 그래도 에너지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10% 넘어가는 것도 유럽이고, 사실 유럽은 이제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근데 하지만 그 리세션이 오긴 올 것 같고 그 리세션이 되게 딥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에 저도 조금 동의를 하는 부분은 있고요. 다만 저희가 보통 테일 프로버빌리티, 안 좋은 이벤트, 아주 안 좋은 게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냐. 뭐 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로 지금 남유럽 국가들 재정 쪽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이분들을 조금 커버를 해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빚들이 늘어나는 거고요. 저희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2011년에 남유럽 재정위기 겪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은 되게 민감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에 어떻게 보면 엔트리 레벨에서의 단초가 영국에서 오래 있었던 일, 단시간에 아주 영국의 지금 금융시장이 굉장히 혼란에 빠졌었던 것,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심화된 버전으로 한 방에 빵 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체력이 좀 떨어져 있을 때 그렇게 빵 하고 어느 순간 약한 고리가 터져버리게 되면 사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아문이 드리워지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사실 없는 거죠. 만만치 않네요. 예. 잠깐 무서웠어요 지금. 자신감이 좀 떨어지게 되는. 하나 터지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제가 요즘 이렇게 방송 가끔 나와서 늘 좋은 말씀 못 드리고 또 연말이고 조금 뭔가 좀 내년에 희망찬 장밋빛 생각을 좀 하면 좋은데. 제가 사실 저도 이제 뭐 교수님 분들을 좀 만나 뵙고 말씀을 좀 여쭤보면
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 교수님들. 근데 그거는 약간 그거를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예. 예, 감안하고 들으셔야 돼요. 경제학부 교수님들이 좀 안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약간 좀 신중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신중하고 그렇죠. 보수적이시라는 안 좋다는 거죠. 표현이 아니라 좀 리스키하다, 좀 신중하게 보자 이런 의견 좀 많이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하나 더 예, 예. 말씀드리고 싶은 네네. 건 경제가 좋으실 때는 음. 좋을 때는 경제학부 교수님이 잘 안 부르십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학부 교수님들이 자꾸 나온다는 건 안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답을 우리가 해답을 찾고 싶으니까 네, 안 좋아지고 있다는 예, 얘기인 거. 자주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뭐 자주 불러주십시오. 아니야, 자주 나온다고 하면은 예.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빨리 저 같은 오늘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빨리 뵙겠습니다. 이렇게 미디어에서 사라지는 게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래도 어떻게 게스트 나오셨는데 이제 볼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해 주셔도 예. 좋습니다. 네. 뭐 저 뭐 안 나오는 거 괜찮습니다. 아유, 네. 진짜. 다음 미팅 때 좀 희망이 좀 보이는 그러니까요. 자리에서 희망에 한번 있는 뵙기를, 자리에서 네, 한번 모시도록 긍정 합니다. 얘기를 한번 나누기를 예. 네,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또 저희 너무 깊은 얘기를 많이 했고 좀 이제 어떤 비율을 좀 보여주셔가지고 예, 너무 도움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허준영 교수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역시 경제학은 깊게 보면 좀 다소 다크해요. 네. 다소 힘들어. 다크하고 빨리 네. 희망이 찾아오기를. 쉽지 않아. 네. 저희 잠시 광고 보고 와서 저희 박종원 팀장님과 희망의 파랑새를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2023년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12월 31일 다시 없을 혜택이 종료됩니다.